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심판의 날 임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시간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세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저금리 시대와 확실한 이별, 채권 떨어지고 주식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6%, S&P 500 지수는 0.69% 상승했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11% 하락하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심판의 날 임박. 어제 나스닥은 1.56%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HSBC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80달러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8.47% 오르며 나스닥을 강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만큼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이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 폭락으로 끝이 났죠. 2008년 10월에도 10월에 이자율 위기에서도 연준이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주가가 같이 오르는 상황이 지금과 비슷합니다. 물론 2018년도에도 폭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끝나야 합니다. 만약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난다면 반대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를 넘었습니다. 2003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닷컴버블 이후 무려 20년 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가격, 주거비, 인건비 등이 오르는 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흔히 라면 가격이 오르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연준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만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는 왜 오를까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사면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채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단기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리면서 국채의 수요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한 국채에서 일정한 이자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시장 투자자들은 주식 부동산과 같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연준이 양적 완화 제로금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시장이 경기 침체로 빠질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준이 저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산에는 버블이 커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 물가가 올라가고 연준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 이렇게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은 닷컴 기업에서 투기 수요가 일어나면서 버블이 생겼죠. 2000년 기술주가 오르자 연준은 기준금리를 6.5%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닷컴 버블은 꺼졌죠.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터지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연준은 2001년 12월에 기준금리를 1.75%까지 인하를 했고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버블이 생겼죠. 시장의 자금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며 투기 수요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르자 연준은 2006년 6월 5.25%까지 금리를 올리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금융위기가 터졌죠. 결국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2000년 닷컴 버블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졌고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 수혜주인 재택근무와 관련된 IT 기술주 위주로 자산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고 한 차례 기술주는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오픈 AI의 챗 GPT가 발표되면서 인공지능 관련 주들이 다시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에 지분을 갖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바드를 비롯한 구글뿐 아니라 메타 등 AI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AI 돌풍에서 가장 크게 오른 것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 2분기 시장의 예상을 2배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실적 발표일 하루에만 20%가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 평가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오르며 8월에는 기술주들이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8월 23일 수요일 실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목요일 새벽 5시 이후 장이 끝나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이 올해 들어 가장 중요한 나스닥 심판의 날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다시 인공지능의 붐이 일면서 기술주는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채 금리의 상승과는 관계없이 말이죠. 그러나 만약 어닝 쇼크가 난다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심하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2023년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어닝 쇼크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엔비디아 하나뿐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일이 바로 나스닥 18일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원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석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심판의 날 임박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